반갑습니다. 부산시 교육감 김석준입니다. 2022년 대입 대비 과학기술원 및 포스텍 초청 입시 설명회에 참석하신 학생, 교사, 학부모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부와 진학 준비로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학력 격차뿐만 아니라 입시 관련 정보 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오늘 입시 설명회는 과학기술원 및 포스텍 입학을 꿈꾸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이공계 특성화대학의 전형을 잘 이해하시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아울러서 고3 선생님들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회가 이공계 특성화대학 입시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다양한 진학 프로그램과 대학 입시 경향 분석 등 수요자 맞춤형 진학 지도로 수험생 여러분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유니스트 이찬희 입학사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니스트 입학팀 입학사령관 이찬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지스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소개와 이런 설명을 해주신다고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된 것 같은데, 유니스트 입학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학교 소개를 시작으로 해서 2022학년도 입학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뭐 제가 말이 이제 경상도 사람이라 말이 조금 빠른 것도 있고 해서 한 30분 정도면 아마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청을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지스트와 같은 과학기술원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학교 소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유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구분을 하셔가지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넘어와 있네요. 네. 유니스트는 인류의 삶을 공헌하기 위한 세계적인 과학기술 선도 대학의 비전으로 구성원들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위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세계 10위권 대학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QS 랭킹이나 이런 부분을 발췌를 해왔듯이 저희 역시 이렇게 라이덴 랭킹이라든지 그 다음에 THE 세계 신흥대학 순위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이제 라이덴 랭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인용도 자체가 국내 4년 연속 1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논문의 질 자체가 우수하고 그만큼 좋은 연구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THE 세계 신흥대학 순위에서 세계 17위를 했다는 걸 봤었을 때는 이제 2030년까지 세계 10위권 대학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허무맹랑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성과 지표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도출해내기까지는 아무래도 우수한 연구진과 그 다음에 그 연구진과 함께하는 연구원들 그리고 직원 이렇게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수한 교수님들께서 계시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나와 있는 교수님뿐만 아니라 거의 300여 분 정도 되는 전임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그냥 다른 교수님들까지 다 합치게 되면 400여 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의 신입생 400여 명과 1대1 매칭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존의 성과뿐만 아니라 인류의 삶을 공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목표를 가지고도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저희는 이제 세계적인 AI 인재 육성을 위해 가지고 이노베이션 파크를 구축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앞서 이제 지스트도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대학원 자체가 국내에 몇 개 없거든요. 그 중에서 유니스트도 유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유니스트로 진학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기타 이제 반도체 품귀 현상이
되게 많다라는 뉴스를 들었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반도체 관련해서 많은 투자를 한다라는 뉴스를 보셨듯이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반도체 소재 부품 대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 부품 대학원을 토대로 고급 인재 양성을 해가지고 나아가서 2030년까지는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유니콘 기업 자체가 우리나라에 제일 최초에는 1개 정도 있었다가 지금은 한 10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 최근에 이제 나스닥으로 상장한 쿠팡 같은 그런 기업이 유니콘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 저희도 이제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가지고 스마트 헬스 분야에도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분들 중에 이제 생명과학이나 공학 쪽으로 가실 분들은 추후 이제 조만간 울산 산재공공병원이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관련하여 다양한 임상 연구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 훨씬 더 나은 연구 환경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탈퇴를 했다가 파리 교육 협약을 다시 이제 재가입을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가지고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라든지 특허 이런 걸 확보하고 있고 이제 기후 변화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4개 분야뿐만 아니라 2차 전지, 해수 배터리, 그다음에 태양광 패널, 그다음에 기타 이제 생명과학 쪽 해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학생분들께서 관심 있는 분야가 여기에 나오지 않았다 해가지고 그 부분은 주력 분야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이제 랩실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대학교도 한번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유니스트 뉴스센터 역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된다면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이제 유니스트를 믿고 다양한 국가기관과 그 다음에 대기업, 사기업 등에서 이제 유니스트를 믿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연구 결과 역시 잘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만 10년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유니스트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까지는 이제 학사, 석사, 박사에서 총 6,500여 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이나 그 다음에 학생분들이 봤었을 때는 이제 이공계 특성화 대학으로 가게 되면 대학원을 당연히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취업은 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으실 텐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취업 현황이라든지 학부 취업 현황뿐만 아니라 대학원 취업 현황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이제 기업들을 보시면 취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신다면 누구나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니스트에서는 이제 대학 학부 이전에 이제 대학 연구기관이다 보니 대학원까지 한 다음에 이제 진로를 나가주시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하긴 하지만 어쨌든 취업을 하시려고 한다면 마음만 먹으신다면 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까지 골고루 진학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서 몇 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학부 졸업생 사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학생이 나온 이유는 이 학생은 이제 대구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컴퓨터 코딩과 관련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가 대학교 1학년 와가지고 그거에 대한 관심이 생긴 다음부터 이제 다양한 뭐 세계 컴퓨팅 대회까지 나가가지고 우수한 입상을 하고 나니 여기 오픈 AI라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제 기업에서 학생을 스카우팅을 해서 갔거든요. 이 학생을 보게 된다면 학부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2015년 졸업.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봤었을 때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공부를 잘하게 되면 의대나 이쪽으로 해서 많이 보내시려고 하실 텐데 물론 의대에 진학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의대에 진학하셔도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이제 뭐 빛내고 그 다음에 소위 어벤져스에 나오는 토니 스타크처럼 그러한 과학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노벨상을 받는다 이런 부분까지 함께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물론 뭐 이제 연봉 같은 걸로 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워낙 이제 의대나 이런 이런 쪽을 가야만 이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 학생 역시 이제 스카우팅을 됐었는데 혹시 이제 관련돼서 기사를 보신 분이 있을까요? 네, 이 학생이 혹시 연봉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그 10억은 조금 네 많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이제 30만, 미국은 조금 다르잖아요. 연봉 계약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3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정도의 연봉으로 해가지고 근로계약을 해서 갔거든요. 그러면 보통 3억에서 5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이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학도의 길로 이제 가시는 것도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유니스트는 이제 이공계 계열 중에 이공계 특성화 대학 중에 이제 경영학부, 지금은 경영과학부로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경영과학부를 나오게 돼서 이렇게 아마존 쪽으로 취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연구원이 아니지만 또 퀄컴 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이제 학부 사례가 나타나는 이유는 저희가 100% 영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적어서 훨씬 더 나가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3개 사례 자체가 학부 졸업생들 사례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들 졸업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원 졸업 사례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교수님이나 아니면 연구원 쪽으로 많이 가시거든요. 그 중에 이분을 제일 앞에 이제 또 모신 이유가 이분은 2009년 유니스트 1회 입학생이거든요. 그래서 2009년이면 공구학번이잖아요. 학부모님들이 이제 생각해 보시면 몇 학번인지 이제 나오시는데 공구학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사, 석사, 박사를 유니스트에서 마치고 미국에서 포닥을 하던 중에 2년 차에 이제 교수님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지원을 했는데 이제 2년 차에 바로 합격을 하셔가지고 지금 서울대에서 교수로 임용이 된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국립대라든지 이런 국립대 교수님으로도 가실 수 있고 퀄컴 같은 연구원으로도 가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100% 영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국인 학생들도 나중에 나가가지고 다양한 이제 교수님이라든지 연구원 그 다음에 자국을 빛내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효정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리과학연구소 센터장을 하시기 전에 홋카이도 의대 이제 교수님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수리과학과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코로나19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할까라는 연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산에 이렇게 의료수학센터장으로 와 계십니다. 이렇듯 이제 다양한 사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이제 대학원 진학을 하고 그다음에 학부 또는 대학원 해가지고 취업만 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당연히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기 때문에 창업적인 분야에도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교원이나 이제 학생 구분 없이 어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클리노믹스라는 교원 창업 기업이 있는데 클리노믹스는 이제 작년에 코스닥 상장을 이미 했는 상태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돈을 많이 버시게 되면 당연히 유니스트의 발전 기금도 많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학부생들도 되게 많은 창업을 하고 계신데 여기 보이는 클래스 101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6년에서 7년 정도 전에 창업을 학부생이 했고요. 디자인 인간공학부였었을 때 그 학생이 창업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을 해가지고 현재는 매출이 거의 한 700~800억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직원이 한 300여 명 정도 되는 그러한 큰 기업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분들 중에서도 학부생으로서 대학생으로서 대학원생으로서 이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을 해서 돈도 벌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로도 하는 그러한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러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한 다양한 사업 내용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들 중에서도 당연히 창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투잡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이 부분도 많은 생각을 진로 차원에서 많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교육 성과라든지 그 다음에 취업 사례, 그 다음에 창업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이유가 당연히 유니스트에는 최첨단 이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연구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는
최초에 이제 큰 비용을 되게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약 1,7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투자해서 이러한 장비를 갖춰놨기 때문입니다. 장비들 보시게 되면 뭐 여기 사진이 이제 보이겠지만 이런 사진을 해놓는 거는 당연히 그 사진 자체가 이제 기계 자체가 당연히 금액이 되게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러한 우수한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이제 연구를 같이 협업하기 위해 유니스트로 많이 방문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연구를 할 때 훨씬 더 좋은 환경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우수 장비 덕분에 이제 IBS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이제 3개의 연구단을 저희가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BS 연구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노벨상이 없기 때문에 노벨상을 한번 받아보자 해서 운영하고 지원하는 건데, 그 중에 3개가 유니스트에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독일에서도 유니스트와 조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헬르몰츠 율리, 막스 플랑크, 프라운호퍼 이렇게 3대 공동 연구 시설이 유니스트에 들어와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센터에서 그 관련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니까 학생분들께서 관심 있는 진로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신다면 이러한 센터들 중에 한 곳에 들어가셔가지고 함께 우수한 교수님들과 연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연구시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커리큘럼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되게 빡빡하게 이제 운영이 되는데, 앞서 지스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니스트나 이런 이공계 특성화대학에 오시게 된다면 아무래도 고등학교 4, 5, 6, 7학년의 느낌이 확실히 있을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얻어가는 것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분들이 정말 연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면 이제 이공계 특성화대학 중에 하나를 꼭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육과정 중에서 아무래도 학부생 융합연구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년간 이어지는 프로젝트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당연히 기업과 연계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창업을 해가지고 유니콘 기업도 발굴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전반적인 이제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창의융합적인 인재를 나오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커리큘럼을 토대로 이제 저희가 3개의 대학과 14개의 학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3개 대학 중에 1개 공과대학은 총 5개의 학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5개의 대학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바이오융합대학은 총 6개의 학과가 이제 6개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조금 특이한 점은 이제 디자인 공학과가 이제 유치가 되어 있다라는 것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물리, 수리, 화학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연과학대학이다 보니까 순수 쪽 계열의 이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 이쪽에 진학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공부를 조금 심도 있게 하시고 싶다거나 조금 마니아층이 많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공계 특성화 대학 중에 유일하게 경영과학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영 계열로도 학생들을 조금 소수 정도 선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1학년에 들어오시면 이제 다른 과기원들처럼 무학과로 해서 인문학부 소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인문학부 소속이다가 1학년 2학기 때 그 학과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들으신 다음에 전공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제 성적이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선발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분이 원하시는 학과로 바로 가실 수가 있고, 아무래도 종합대에 비해 가지고는 조금 더 전과제도나 이런 것 자체가 잘 돼 있으니까 혹시 학생분이 진로가 조금 2개 중에 이제 고민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과기원의 커리큘럼을 잘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여기 계신 이제 많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수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이제 보게 되면 이러한 메달을 수상을 하신 학생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우수한 학생분들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해가지고 하면 다양한 협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대학들,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함께 협약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하버드도 이제 여름 방학 때 많이 갔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막혀 있긴 하지만 이런 하버드 대학도 갔었고, 그 다음에
캠브리지 대학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일리노이 대학 역시 이렇게 갔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대학 교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봉사 프로그램 역시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모든 대학들이 이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오신 다음에 어떠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자격만 잘 맞춰 주신다면 충분히 가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가 조금 정상화됐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유니스트는 1학년이 무학과로 들어오다 보니까 1학년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기 위해 가지고 새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대에 비해 가지고는 훨씬 더 많은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교육 그다음에 학업, 연구 이런 다양한 부분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분들이 비용적인 면에서도 이제 걱정이 없으셔야 되는데 저희는 다양한 장학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학생분들에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오래됐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고요. 국가에서 주는 돈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신입생 이제 입학 성적 결과에 따라서 총장 장학생이라든지 경동 장학생 그리고 해외 연수 장학생 이런 식으로 선발이 되실 겁니다. 만약에 이 중에서도 만약 안 될 경우에는 그 이후에 들어오신 다음에 다양한 교내외 장학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제도에 이제 자격이 된다라면 이렇게 많은 수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때 전공을 진입을 했었을 때 학과 진입을 했었을 때도 그 학과별로 운영되는 장학 제도가 또 다 다르게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그 학과에 또 장학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뭐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발로 먼저 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유니스트 학교 소개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2022학년도 입학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니스트는 원래 이제 크게 바뀌는 게 없었다가 올해 갑작스럽게 조금 바뀌는 것이 꽤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4,077명이 지원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보게 된다면 이제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시게 될 일반 전형이라든지 특기자 전형에서는 한 1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원자의 이제 그 출신 고교를 보게 된다면 거의 한 1,000개 정도 되는 학교에서 유니스트를 지원해주고 계시거든요. 전국에 있는 이제 특성화고를 제외한 특목고나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 하게 되면 한 1,700개에서 1,800개 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1,000개 교 정도가 유니스트를 알고 지원을 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1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적으로 등록한 학생은 378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 유형별로 다양하게 합격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보면 이제 수도권 또한 30%, 그 다음에 이제 지방 그 부울경 쪽에도 30%, 나머지에도 한 3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학생들이 그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조금 특이한 거는 총 378명 중에 합격 고교 개수가 244개거든요. 그렇듯 이제 그만큼 만약에 고등학교 한 개라 따지면 한 개 고등학교에서 1명 또는 2명 정도 합격이 된다라고 보실 정도로 이제 다양한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오셔가지고 이제 융화되기에 되게 좋은 학교 환경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학생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물론 이 수치가 보통 이 정도로 유지가 되긴 하지만 저희가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과학고나 영재학교 학생들이 조금 많아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반고 학생들이 조금 많아지기도 하니까 그거는 매년 이제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거라서 그건 한번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가장 크게 변경된 것으로는 첫 번째가 정시 전형을 한다는 것. 그래서 수능 우수자 전형으로 10명 내외를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시 전형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이나 고른기회 전형에서는 100% 서류 평가입니다. 그래서 면접 평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이제 원서 접수를 하실 때 학생분은 온라인 동의를 해주시면 되고 자기소개서 세문항만 잘 작성을 하신 다음에 원서 접수를 해주시면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까지 그냥 기다려 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되게 심플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특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층적인 면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접 평가가 있고 6대4 비율로 해서 선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입증 자료는 이제 선택 사항이지만 뭐 어떤 제출을 하실 분은 또 제출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일반 전형, 지역 인재 전형, 고른 기회 전형은 최대 2건 8매 이내를 제출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특기자 전형은 최대 3건 10매 이내를 제출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더 크게 변경된 게 고른 기회 전형에서 소방 공무원 자녀들이 지원 자격이 추가됐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반 지역 그다음에 특기자 고른 기회 해서 수시는 총 43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고요. 정시로는 10명 내외해서 총 440명 내외를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수시 모집 일정은 이렇게 모든 종합대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가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만 이 부분을 면접평가 전형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는 12월 3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이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주실 일반 전형입니다. 일반 20 계열 같은 경우에는 280명 내외를 선발을 하고요. 경영 계열은 25명 내외를 선발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서류 평가 100%이기 때문에 이 서류 평가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세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은 이제 울산광역시 고교 소재지로 되어 있는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20에서 20명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뭐 수학, 과학 역량이 매우 우수하고 특정 분야 예시가 나와 있잖아요. 이제 뭐 어떠한 연구라든지 창업, 발명 특허도 있고 과학 전람회, 뭐 세계 올림피아드 등등 어떤 거든 특정한 산출물이 있으면 누구든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작년이나 이제 특기자 전형에 합격한 사례를 보게 된다면 보통 가장 뭐 좀 괜찮은 상으로는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으신 학생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과학 전람회에서 수상하신 분들, 그 다음에 지역 단위 뭐 올림피아드라든지 그런 다양한 게 있었고,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중에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도 특허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원을 해서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듯 이제 어떠한 특정 분야든 그런 거에 가리지 않고 골고루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떤 분야가 더 이제 비중을 두느냐 이런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평가 60%와 면접평가 40%로 해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고른기회 전형은 이제 20계열 40명을 선발을 하는데 총 7가지의 지원 자격에 부합하는 학생들이 이제 지원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세부 지원 자격을 꼭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이쪽에 이제 지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미리 이제 원서 접수 전에 다시 한번 모집 요강을 확인하셔가지고 지원 자격 증빙 서류를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른기회 전형 역시 서류 평가 100%로 선발을 합니다. 이렇듯 이제 전형별로 서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른기회 전형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꼭 원서 접수 전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서류평가입니다. 서류평가는 이제 학생부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자기소개서 이렇게 되고 혹시나 이제 기타 입증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분들은 기타 입증 자료까지 해가지고 학생분들이 제출해 준 서류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3가지 항목이 있는데 한 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 중에서는 아무래도 뭐 이제 내신 평균 등급이 어느 정도 되냐 이런 질문이 가장 많은데 저희가 내신 평균 등급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수학이나 과학 이수 단위수라든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들었는지 그 다음에 학생은 몇 명 정도 수강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고려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20 계열은 국영수 과를 토대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영 계열은 국영수 사 또는 과목을 주요 교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상위권 대학과 마찬가지로 유니스트 역시 학년별 성적 추이를 보는데 저희가 이제 뭐 1학년에 20%, 2학년 30%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상승 추이를 이제 뭐 만약에 1학년 때 3등급 정도 됐다. 그 다음에 2학년 때 2등급 정도, 3학년 때 1등급 정도 이런 식의 상승 추이를 본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만약에 등급대가 비슷비슷하다라면 수학이나 과학 쪽에 우수한 학생들에게 조금 더 많은 눈길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지원 계열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 지원 계열에 대한 관심은 종합대처럼 전공적 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학과로 진학을 하기 때문에 이공 계열이냐 경영 계열이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이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공 계열에서 만약에 화학을 공부하다가 생명과학으로 변경됐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한 개의 계열에 묶여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으로는 이제 학교생활 충실도 및 인성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모든 뭐 세특이라든지 행특 부분 당연히 다 보고요. 그다음에 창체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잘 이제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특이한 것은 물론 뭐 이 부분 역시도 이제 상위권 대학이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반영 교과 이외의 과목, 즉 이제 주요 교과목 이외에 다른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 과목에서 학생분이 약간 편식을 해서 아니면 주요 교과목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놓고 공부를 놔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됐을 경우에는 학업 역량에서도 조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지만 뿐만 아니라 이런 학교생활 충실도 부분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평가는 이제 특기자 전형만 진행을 11월 6일 날 진행을 할 예정이고 면접평가 진행 시 이제 교수님 2분에서 3분 정도 해가지고 지원자 1명을 30분 내외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까지는 면접평가가 있었을 때는 이제 뭐 심도 있는 질문을 하진 않았지만 특기자 전형에서는 아무래도 학생분의 특기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그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작년까지는 4개 문항이 있다가 지금은 이제 3개 문항으로 줄었거든요. 그만큼 조금 학생들이 이제 준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학교 현장에서 되게 선생님들께서 상담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입증 자료는 이제 일반 지역 그 다음에 고른기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대 2건 8매 이내입니다. 네, 이거 자체가 조금 헷갈리셔가지고 원서 접수 전에 연락이 되게 많이 오시는데 최대 2건 8매면 한 건을 만약에 8매를 제출해 주시면 한 건만 제출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2건을 제출하실 경우에는 한 건은 이제 뭐 6매 하게 된다면 두 번째 건은 2매만 이렇게 첨부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보통 일반 전형에서 뭐 이제 보고서라든지 그다음에 탐구 활동 이런 부분에서 제출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때는 요약이나 편집 없이 그냥 원본 대조표만 받아서 그 중에 몇 장을 그냥 스캔해서 올리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크게 이제 시간을 많이 낭비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서를 1000자 이내에 작성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여기에 오신 분들은 6회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또한 한 개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 정도까지 봤었을 때 거의 일반 전형에서는 한 절반 정도 이상이 합격했는 학생들의 절반 정도 이상이 기타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합격을 하셨으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막 걱정을 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특기자 전형은 교회 수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제출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세 건을 최대한 활용하려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뭐 물론 대한민국 인재상이나 이런 걸 받으신 분들은 한 건, 2건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하신 분들도 계셨으니까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시 전형이 전부 다 충원까지 끝나게 되면 정시 모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2022년 2월 8일에 할 예정이고요. 조금 뭐 앞당겨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시 전형은 아무래도 이제 성적 순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되게 간단합니다. 10명 내외를 선발을 할 예정이고요. 반영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이렇게 총 5과목입니다. 이 중에서 빨간색 글씨를 꼭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수학 영역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이나 기하 과목 중에 한 개를 꼭 선택을 해가지고 시험에 응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물리 1을 하셨을 경우에는 물리 2를 하는 게 아니라 화학 2를 한다던가 이렇게 서로 다른 과목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서 접수 전에 꼭 한번 더 모집 요강을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2 과목 같은 경우에는 10% 가중치가 있다는 것은 모든 학교들이 동일할 것이고요. 그래서 국어랑 수학은 표준 점수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영어와 한국사는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것과 같이 등급별 점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탐구 과목 2 과목은 이제 변환 표준 점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5과목에 대해서 합산을 해가지고 성적순
최종 합격자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수시평가와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이제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수학이라든지 과학 쪽에 우수한 학생들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기 때문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시랑 이제 정시 전형을 해가지고 선발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학교 소개와 더불어서 이제 전형 안내를 해드렸는데 혹시 이제 이와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네, 질문을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질문하시면 답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대학 소개 감사드립니다. 질문 사항은 그 학업 역량 관련해서 네, 학년별 성적 추이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지금 일반계고는 3학년 때 거의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는 진로 과목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네네. 이럴 경우에 진로 과목의 어떤 반영이라든지 이걸 어느 정도로 생각해 주시는지 지금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를 전반적으로 다 보실 건데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일반계고 학부모거든요. 조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네. 일단 이제 등급이 나와 있는 것은 주요 교과목 토대로 해가지고 등급이 나와 있는 것은 또 등급대로 보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취도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성취도를 보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이공 계열 쪽으로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관련된 과목을 수강을 하고 플러스 성취도까지 잘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제 그 진로 선택 과목은 일단은 학생이 지원하려는 그런 계열에 대해서 먼저 보게 될 거고요. 플러스로 그 다음에 이제 성취도까지 보는 그다음에 물론 성취도를 보게 되더라도 당연히 이제 몇 명이 이수를 했는지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보게 될 예정입니다. 네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제 지정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공학 계열이나 이쪽으로 오시려고 한다면 당연히 뭐 사회 과목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고 하지만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과학 이런 계열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2 이런 것까지 같이 해주시면 아무래도 더 이제 봤었을 때는 좋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혹시 또 뭐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학업 역량적인 부분에서는 국영수사 또는 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다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네, 다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온라인으로도 같이 송출이 되고 있어서요. 여기서 질문을 주실 때 마이크로 질문을 해주셔야 온라인 분들도 질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고3 일반고 학부모인데요. 네. 그러면 우리 그 성적을 다 보셨을 때 그 편차도 보고 인원수도 보고 다 보신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성취도 평가를 보면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그것도 A, B, C로 나누는데 혹시 그 점수도 나와 있거든요. 애들은 시험을 보니까 네. 그 성적도 보고 그럼 인원수도 보고 그것도 다 보고 A, B, C도 보고 이러는 겁니까? 성취도 이제 평가. 등급별로 평가를 할 때도 네. 보면 원점수라든지 표준 네네. 편차가 다 나오잖아요. 네네. 그거와 동일하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는 데서보다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또 질문을 하실 것 같으니까 뭐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잠깐 오시면 그거에 대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럼 유니스트 입학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시간 힘드시